마지막 수업. 알퐁스도대 지음. 그날 아침 나는 몹시 늦게 출발해 학교에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멜 선생님께 혼날까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더욱이 선생님은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 같은 분사법에 대해 묻는다고 하셨는데 분사법에 대해선 기억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수업을 빼먹고 들판으로 나다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요. 날씨는 무척 따뜻하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숲의 가장자리에서 석탄 빛깔 같은 가문색 새들의 지저귀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들이 학교에 가지 말자며 내게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생겨 마음을 다잡고 서둘러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마을 회관을 지나는데 안내문이 붙어 있는 공지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든 나쁜 소식들은 전부 이곳에서 나온 것이지요. 전쟁에서 패하고 징병명령이 오는 등 사령부에서 오는 온갖 비보들 말입니다. 학교로 뛰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나쁜 일일까? 그러다가 광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을 때 자신의 견습 대장장이와 함께 게시판을 보고 있던 바이터 아저씨가 나를 향해 외쳤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꼬마야. 어차피 오늘 지각 같은 건 없을 테니까. 나는 아저씨가 나를 놀린다고 생각했고 그새 학교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늘 책상 서랍을 여닫는 소리, 선생님을 따라 다 같이 크게 반복하는 소리가 밖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이 교편으로 책상을 치며 모두 조금 더 조용히 라는 말씀도 함께요. 나는 그 소리들 뒤에 숨어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내 자리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마치 일요일 예배 시간처럼 고요했습니다. 열린 창문 너머로 이미 평소 앉던 내 자리까지 차지한 그부들이 보였고 철로 만들어진 무시무시한 교편을 겨드랑이에 끼고 교단을 왔다 갔다 하는 아멜 선생님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고요를 가로질러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새빨개진 얼굴을 하고 얼마나 떨면서 선생님이 기다리는 교실로 들어섰을지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본 선생님은 분노는커녕 온화한 미소로 아주 상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츠, 어서 자리에 앉거라. 너 없이 우리끼리만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나는 재빨리 의자들 사이를 지나 빈 책상을 찾아갔습니다. 혼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조금씩 생기자 공개 수업이나 졸업식 때에 입으셨던 멋진 올리브색 정장 코트와 곱게 주름 잡힌 바지를 입은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다 화려한 검정 모자까지요. 그보다 더 놀랄만한 사실은 교실 뒤편 평소에는 비어있던 자리가 마을 사람들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삼각모를 쓴 한서 할아버지, 전임 이장님, 은퇴한 우체부 아저씨,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은 모두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서 할아버지는 모서리가 찢어진 오래된 책을 무릎 위에 펼치고 그 위에 돋보기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얼떨떨해 있는 동안 아멜 선생님은 교단에 올라간 후 내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알자스 로렌 지방의 학교에서는 프랑스어가 아닌 독일어로만 수업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새로운 선생님이 내일 오시기로 결정났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입니다. 그러니 모두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그 말씀에 곧바로 답답하고 분한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나쁜 놈들.
이것 때문에 마을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내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이라니. 아직 간단한 인사말조차 제대로 쓸 줄 몰랐는데 더 이상 배울 수 없다고 합니다. 수업을 빼먹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난 시간 새들의 둥지를 찾아다니거나 사르강에서 썰매를 타는 것에 정신이 팔려 땡땡이 쳤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물밀듯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루하고 무겁기만 했던 프랑스어 책과 역사책은 이제 누구보다 가까운 오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아, 아멜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선생님이 왜 이렇게 격식을 차린 옷을 입으셨는지 그제야 눈치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교실 뒤에 앉아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자리는 내일부터 프랑스어 수업이 없어진다는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봉사해 주신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전쟁에서 패에 쓰러져 가는 조국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프란츠 하고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내가 가장 먼저 배웠던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의 규칙을 낭창하게 읊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는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책상 위에 놓인 책만을 멀뚱히 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츠, 선생님은 꾸짖지 않을 거야. 너는 이미 충분한 벌을 받고 있으니까 말이야. 여러분,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많아. 오늘 말고 내일 공부하면 될 거야. 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요. 우리 알자스의 가장 큰 불행은 교육을 늘 내일로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적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보고 프랑스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프랑스 말을 제대로 읽지도 쓸 줄도 모르는가?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프란츠, 내가 읽고 글을 쓸 줄 모르는 것이 너의 잘못만은 아니란다. 질책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해. 너의 부모님은 학교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시지.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너에게 농사를 짓게 하거나 섬유를 만드는 방적 공장으로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 그렇다고 선생님인 나는 잘못이 없을까? 공부하고 있는 너희에게 억지로 교정을 가꾸게 하지 않았었나? 그리고 송원 낚시가 가고 싶을 때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수업을 취소하지는 않았었나? 그런 다음 잠시 후 아멜 선생님은 프랑스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명확하며 가장 견고한 언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프랑스어를 잘 보존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식민지 노예가 되더라도 자신들의 언어를 잃지 않는 한 감옥문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격적으로 문법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그 수업 내용이 무척 쉽게 이해되어 스스로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어와 문장 그리고 문법까지 선생님의 강의는 무엇 하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수업에 몰입한 적은 없었고 선생님도 이토록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은 떠나기 전에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법 시간이 끝나자 작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아멜 선생님은 새로운 글씨 교재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들에는 모나지 않은 멋진 글씨체로 프랑스, 알자스, 프랑스, 알자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책상에 거치대에 걸린 그 프랑스와 알자스는 마치 나부끼고 있는 작은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업에 얼마나 집중했던지 기펜의 펜촉이 종이에 긁히며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그러다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는데 교실 안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한획한획 끊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글자 하나하나를 조국의 국기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써 나갔습니다. 지붕 위에서 비둘기들이 구구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비둘기한테도 강제로 독일어로 소리내라고 하지 않을까? 나는 살며시 고개를 들어 아멜 선생님을 살폈습니다. 선생님은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그 작은 학교 전체를 두 눈에 담고 싶은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선생님은 학교와 교정을 변함없이 한자리에서 지켰습니다. 책상과 의자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쓰이고 닦여 윤이 났습니다. 교정의 호두나무는 아름드리로 자랐고 손수 심으신 홉덩쿨은 이제 창문은 물론 지붕까지 장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위층 방에서 누이 동생이 짐을 싸는 소리를 듣는 것은 선생님께 얼마나 가혹한 일이었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면 이 학교와 나라에서 영구히 떠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큰 용기로 우리를 끝까지 가르치셨지요. 장문이 끝나고 이제 역사 수업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학생 모두는 바, 배, 비, 보, 부를 재창했습니다. 교실 뒤에 한서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쓰고 양손에 책을 얹은 채 최선을 다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 엉망이었고 따라 읽는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습광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은 우습기도 했지만 무척 슬프기도 해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 나는 이 마지막 수업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12시를 알리며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오의 기도가 시작된 것이지요. 동시에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적국, 프로이센의 나팔 소리가 창문을 넘어 울려왔습니다. 아멜 선생님은 창백해진 얼굴로 의자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선생님의 키가 이보다 더 커 보인 날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선생님은 무언가에 말문이 막힌 듯 끝내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은 힘겹게 돌아섰고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글씨로 칠판 위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프랑스 만세. 그런 다음 선생님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그대로 머물렀다가 말없이 우리에게 손짓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다 끝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과거의 명작은 물론 신작까지 누구보다 빠르게 낭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